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더텅 한국사의 성하연입니다. 자, 2025학년도 한국사는 어땠는지 궁금하셔서 아마 클릭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험을 잘 본 분들은 뭐 굳이 클릭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26학년도, 뭐 7학년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클릭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총평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난이도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일부는 직전에 이제 뭐 10월에 봤던 이제 모평보다 좀 더 이제 난이도가 살짝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한국사는 필수 과목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되게 평이하게 나타나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에 나오는 자료들을 우리가 정말 다 하나하나 먼저 보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소한 자료가 나오거나 조금 생소한 선지가 나왔을 때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걸 좀 힌트로 얻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사를 공부하실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하시면 좋을지 제가 조금 그나마 예를 들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출제 비율 보시면 아시다시피 역시나 근대 이유가 정말 많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옛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비중이 되게 높았었습니다. 문제가 사실 고작 20문제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죠? 거기에 우리의 이 방대한 역사를 담으려면 아무래도 모든 곳을 다 친절하게 많이 내줄 수는 없겠죠? 특히나 개정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강점을 두고 있다? 바로 여기요. 근대사 이유를 우리가 고등에서 더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요. 조선 이전의 내용은 아무래도 비중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는 예전에는 조금 틀리는 그런 오답률을 봤을 때 근대 이유를 좀 많이들 틀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이제 먹힌 거예요. 아, 근대사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싶으셔서 여기를 또 너무 대충 하신 나머지 여기가 또 오답률이 높은 경우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공부를 아예 복습을 안 하시고 근대 이사 이유만 공부하시면 또 그것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앞에 있는 것들도 계속 복습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을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바로 한국사 시험은 항상 어떻다? 빈출 주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빈출 주제를 항상 잘 정리해 두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앞에 조선 이전 같은 경우에는 막 갑자기 뜬금없는 게 막 나오지는 않아요. 거의 항상 나오는 왕 나오고 나오는 주제가 나오고 거의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출제 뭐 은행이 있는 것 마냥 약간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만 잘 좀 정리하셨어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여기는 뭐 그냥 먹고 들어가는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작년 이제 24년도 수능하고요. 그다음에 25학년도 수능인데요. 얘는 5번이었고 얘 6번이었네요. 네, 좀 앞에 있었죠. 그죠? 자, 한번 볼게요. 밑줄 친 이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부터 그냥 똑같습니다. 그죠? 자, 이 왕 대체 누구일까? 자, 지금 이왕의 명령으로 펴낸 무예도 보통지 나와져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잘 모를 수 있어. 무예도 보통 잘 안 나오는 거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덕무와 박제가가 규장각, 백동수는 장용령의 인재다라고 하면서 이 두 기관을 이 왕이 설치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장용령, 규장각, 바로 정조 되겠습니다. 정조에 관련된 문제가 작년에도 수능에 나왔었는데 예, 똑같죠. 영조에 의해 이어서 즉위한 이 왕이 사용한 장서 중 2개이다라고 나와져 있죠. 탕평, 평탕, 탕평제. 그래서 영조, 정조. 근데 영조 아니잖아요. 그죠? 정조 되겠죠? 이렇게 정조에 관련된 문제는 정말 항상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모평, 학평 그동안 많이 풀어 오셨잖아요. 거기에도 계속 나왔었더라라는 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참 보기만 보면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재밌는 게 여기에 있는 규장 각이 여기에 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탕평, 탕평이 바로 여기에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잘 나오는 주제만 정리를 하셨어도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또 앞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 좀 시대 구분만 잘하셔도 쉽게 풀 수 있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빈출 주제만 잘 정리하셔도 앞에 부분은 아마 해결이 잘 되실 것이다. 아마 사실 한국사에 많은 시간을 기울이시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더 중요하고 어려운 과목들이 많이들 있으니까요. 난이도 있는 과목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사 그냥 놓치고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국사도 최소 그냥 만점 받고 가시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미리미리 빈출 주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정리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조에 관련된 문제 항상 나오더라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나마 좀 올해가 헷갈린다라고 말하자면 여기 보시면 규장각 말고도 뭐 경국대전 있고 당백전 있고 약간 조선과 관련된 선지가 조금 더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완전 뭐 그렇게 나라별로만 구분했다가는 또 문제를 못 풀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 꼭 빈출 주제를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빈출 주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2024년에 10월 학평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역시나 문제부터 똑같죠?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사 조직에 관련된 문제는 항상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약간 더 어떻게 난이도 있게 나오고 있죠. 그죠? 특히 이번 애가 완전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얘는 좀 그래도 문제가 조금 쉬워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선지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그렇게 다 무슨 일제강점기에 관련된 그런 군사 조직들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인천 상륙작전 너무 쉽잖아요. 광성보해, 심지어 윤봉길의 홍커 공원 이런 거 나오니까 진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요거 뭐랑 관련된 문제예요? 한국 광복군이랑 관련된 문제죠. 여기 내용 보시면 영국군의 요청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조직된 가가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된다라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 한국 광복군 1940년 충칭, 김구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문제도 한번 볼까요? 똑같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영국군의 요구에 응해서 인도에 파견을 했다. 이런 내용 나와져 있죠? 그래서 일본군이 또 이제 막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의 한국 광복군 공작대 대원들이 일본어로 방송하고 전전문도 살포하고 이렇게 영국군과 함께 작전을 전개했다라는 내용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하나 더 기억해 두시자면 그렇죠. 미군과 OSS 합동작전하고 막 그런 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뭐예요? 그렇죠. 이들이 실행하지 못했던 그 아쉬웠던 계획, 바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던 거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계획해 뒀는데 실행을 못하고 그 전에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아쉬워했던 우리 김구 선생님을 잘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답이 똑같죠? 그런데 요 문제가 살짝 난이도가 있었던 건 여기가 그렇지 다 독립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더라. 봉오동 전투하면 그렇죠. 홍범도 대한독립군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봉오동 성산리 해서 홍범도 김좌진 잘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양세봉의 지휘하에 활동하였다. 남만주에 있었던 조선혁명군 되겠습니다. 양세봉이랑 비슷한 시기에 또 활동하셨던 지청천 한국독립군도 같이 좀 기억해 두실 필요 있겠죠. 한국독립군하고 한국광복군 좀 비슷하죠? 요건 한국광복군입니다. 자,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됐던 독립의금부라는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유시 참변으로 피해를 입었던 건 봉오동 천상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그지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대한독립군단이 이렇게 같이 이동을 했다가 참변을 당했던 그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선지가 너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져 있는 그러한 독립군들 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느 시기인지 이런 것들 잘 좀 이번 기회에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빈출 주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올해 나왔던 이제 그 6월 모평 나와져 있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 조금 문제는 다르지만 결국은 민주화 운동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민주화 운동인가? 60 국민대회에서 박종철 군을 고문으로 죽이고 그죠?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여 이거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6.29 민주화 선언 직전에 있었던 그렇습니다. 60. 그래서 우리가 요게 어떤 거랑 관련된 거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거 잘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4.13 호헌 조치 내용 나와져 있고
박종철 군 나와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힌트만 찾아주신다면 1987년도 6월 민주항쟁이구나.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은 이전에 5.18이나 4.19랑은 좀 다르게 뭐를 해냈다? 그렇죠.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는 데 성공을 해냈더라라는 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게 바로 6.29 민주화 선언의 내용에 들어가져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는 계속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답이 똑같죠. 그죠? 여기 보면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이루어졌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나마 좀 여기가 그래도 또 헷갈렸던 부분은 여기도 살짝 이제 중간에 보면은 내각 책임제 5.16 군사정변 이런 거 나오죠? 현대사에 관련된 것들이 같이 나오니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시기 구분하는 걸로는 문제 풀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사건의 전후 인과관계를 잘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어내실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군국기무처나 치안유지법은 예시대가 다르니까 제끼고 내각 책임제 정부 언제밖에 없어요? 4.19 이후밖에 없었죠. 통일주체 국민회의 하면은 유신헌법, 박정희 이렇게 연결 잘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현대사 공부 조금 난이도 있게 앞으로는 해두셔야 한다라는 거 제가 작년 수능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진짜 필요합니다. 정부별로 어떠한 사건들이 있는지 특히나 통일정책 관련된 거 정말 잊지 마시고 까먹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사건의 인과관계를 잘 파악하자. 방금도 사실 거기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냥 사건을 이제 시대별로만 구분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 뭐가 있는가? 이거는 원래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역사에서는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이런 원인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거에 대해 막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 뭐 이런 거잖아요. 교훈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당연히 잘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 보면은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풀 수 있는 그죠? 바로 연표 문제 나와져 있습니다. 역사에서 연표 문제가 안 나올 순 없겠죠. 여기 보시면 김규식이 출발에 앞서 이번 북행에 대한 소견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나와 김구 선생은 우리의 손으로서 조국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데서 남북협상을 아예 그냥 대놓고 힌트를 주고 있어요. 남북협상은 왜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이러다가 잘못해서 우리 남한만 지금 어떻게 되게 생겼어요? 우리만 지금 여기에 지금 통일 정부를 못 세우고 여기 단독 정부 세우게 생겼어. 지금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 가서 대표자 만나자고 1948년도에 있었던 일이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이 남북 협상은 아쉽게도 그냥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남한만의 이제 선거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결국 남한만 이제 국회 만들어지고 그렇게 정부가 수립되어 갔더라. 그래서 이 정부 수립 과정을 여러분들 내용을 잘 알아두셨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었죠. 여기서 정말 여기서만 라마 이런 거 고르시면 진짜 안 되는 거죠. 그죠? 가도 좀 그렇죠. 그죠? 어디로 가주셔야 돼요? 그쵸? 국회가 출범하기 이전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국회 출범 이전에 우리가 총선거를 하는 거고 이 총선거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 총선거는 반대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총선거 남한만 할 수 없다. 뭐 해야 된다? 그렇지. 북한이랑 우리가 가가지고 협상을 해야 된다. 했던 김규식 선생님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가 돼야 돼요? 8.15 광복과 전국회 출범 4.2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수립 과정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정리해 두고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다음에 조금 까다로운 문항이 있었습니다. 이 까다로운 문항. 왜냐면 사실상 예전에 조금 한국사 공부를 할 때 보면 너무 그냥 보기만 잘 봐도 쉽게 문제가 풀리는 그런 경우들이 매우 다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죠. 자, 여기 가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놓고 사실 옛날에는 여기 보기가 신문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 선지는 그렇지가 않죠. 베델 나왔습니다. 그죠? 자, 베델이 이렇게 신문사에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항일 논설을 실을 수 있었던 그 신문 바로 뭐예요?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죠? 대한매일신보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고르자. 그러면 뭐 골라야 돼요?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하였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이 국채보상
국제부상운동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예전에도 사실 워낙 자주 나왔던 빈출 주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도 전부 또 신문이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는 한성순보 되겠죠. 그다음에 분하로드와 YH 무역 사건을 이제 보도했던 건 동아일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하로드는 이제 일제강점기 시기고 이제 YH 무역 사건 같은 경우에 현대사니까 사실 현대사를 고르시진 않았겠죠, 그죠? 자, 다음 독립문 건립에 영향을 주었다. 뭐겠어요? 독립신문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정말 신문에 관련된 선지들이 다 나와져 버리니까 되게 당황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다 신문에 관련된 건데 이 신문 맞나?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었겠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주 나오는 대한매일신보와 국제부상운동 연결고리, 금연 금주하면서 대한매일신보로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문제들도 자주 나왔던 문제들이니까 기출을 잘 그동안 풀어오셨다면 그래도 또 쉽게 푸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시면서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한국사라고 막 5분 만에 풀고 잠들지 마시고요. 한 번 더 머릿속을 복귀하시면서 내용들 좀 정리해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현대사, 정부와 관련된 내용 나와져 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가장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지도 보시다시피 다 현대사에 대부분 관련이 있네라는 느낌 딱 오시죠? 얘 빼고 그죠? 운요 사건 빼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정부 뭘까요? 3당 합당이 발표가 됐답니다. 1900땡땡년 이거라도 또 알았으면 내가 좀 이렇게 복귀해서 대통령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힌트는 3당 합당 정도 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3대 국회의원이 여소야대 국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소야대 국면을 조금 타개하기 위해서 여당이 이제 3당 합당을 이뤄서 이제 야당들을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민주자유당을 창당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바로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있었더라. 바로 노태우 정부 시절의 일입니다. 노태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 너무나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전두환 싫어서 끌어내렸는데 어떻게 전두환 친구가 당선이 되냔 말이죠. 그죠? 그 이유는 바로 당시 대통령 후보가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야당이 좀 갈라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표가 나눠졌고 흩어졌고 그렇게 야당 표가 흩어지니 결국 여당의 노태우가 당선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대통령은 당선이 됐어도 국회가 여소야되면 국정 운영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여소야대 정부를 조금 타개할 필요가 있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3당 합당을 이루게 됐고요. 결국 그 3당 합당으로 인해서 김영삼이 요 민주자유당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김영삼은 원래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분이지만 거기서 거기를 넘어가는 걸 우리가 정권이 교체됐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같은 이렇게 합당된 당에서 결국엔 당선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삼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우리가 여야의 평화로운 정권 교체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노태우 정부 시기에 관련된 걸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2000년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거에 관련된 이거 잘 남북 정상회담 이거 잊으시면 안 되죠. 그죠?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된 거고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뭡니까 이거 박정희가 그죠? 이제 그 5.16 해가지고는 이제 정권 잡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리고 또 관련해서 나중에 유신헌법 만들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래서 무슨 회의가 이렇게 몇 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박정희입니다. 자, 남북 기본 합의서 그렇죠. 노태우입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에 관련해서 이제 묻는 그런 답이 좀 이렇게 남북 기본 합의서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와요. UN 동시감 이런 게 되게 잘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제발 통일 정책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태우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 잘 나오는데 자료가 3당 합당이 나오니까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 있게 느껴졌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노태우 정부 시기에 이제 뭘 묻고 싶었던 거예요. 요거 남북기본 합의서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구나. 역시나 통일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구나. 통일 각각의 정부 때 어떤 일이 통일 정책으로 있었는지 진짜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좌우합작위원회 예, 시기 동떨어지죠, 그죠? 1946년도 여운형 선생님 기억해 주시고요. 운요 사건 1875년이죠, 그죠?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 그래서 정말 4, 5번을 고르셨다면 공부 그냥 안 하신 거고요. 만약에 1, 2, 3번 중에 그나마 조금 이거 뭐지 혹시 특히나 1번 뭔가 김대중이랑 관련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셨다면 그래도 조금 고민을 하셨구나. 공부를 조금 살짝 하셨구나. 조금 더 딥하게 했으면 잘 푸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선지들이 사실 까다로운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또 보시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노태우 정부 때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한 번 더 정리해 두시고 머릿속에 쏙쏙 넣어주신다면 다음번에는 또 잊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기출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역시나 근현대사부터 공부를 하자.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그런 문제들은 항상 좀 근현대사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번에 그 군사 조직 관련한 문제도 그랬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당 합당 이런 것들도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부분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동안 중학교 때도 공부하셨고요. 그리고 내신에서도 한국사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 좀 머릿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출 열심히 파주시면 됩니다. 기출 항상 나오는 빈출 주제들 있으니까요. 그 주제들 속에 있는 선지들만 잘 정리를 하신다면 아마 앞에 부분은 큰 무리 없이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기출 문제 푸시면서 항상 시대별로 나와져 있는 보기들, 선지들을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자료 꼼꼼히 읽어주셔야 돼요. 아까 60 해가지고 이제 뭐 선언하고 해가지고는 밑에 막 박종철도 나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60 보고 이거 60만세 운동인가 1926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목만 보시고 문제 풀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사실 시간 많이 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 남으시니 조금 더 꼼꼼하게 자료에서 어떤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지 자료를 좀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 방향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만점 받으시길 제가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역시나 잊으시면 안 되는 건 뭐다? 기출이다. 그죠? 한국사는 주로 빈출 주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 기출 문제 잘 정리하시면서 공부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만점 받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